자, 안녕하세요. 인천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운동 역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발전에,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희가 12.6 쿠데타로 결국에는 사망하고, 그 이후에 결국 이제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12.12 쿠데타, 그 해에 이제 12.12 쿠데타, 12월 12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누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냐? 여기 있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유신 체제는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한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아주 큰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주장했던 거는 신군부 퇴진과 유신 철폐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그닥 큰 효과를 보진 못했고, 그런 상황 하에서 광주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신군부 퇴진과 유신 철폐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광주에 이제 신군부가 광주에 군대를 내려보내서 이들이 이제 가혹하게 진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군인들의 진압에 맞서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는 더욱더 커지게 됐고요. 결국은 이제 이 군부의 탄압에 맞서서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장까지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시민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군들이 일단은 군인들과 일전을 치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군대가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군부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물러나면서 언론을 통제해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게 됩니다. 폭도로 몰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이들이 간첩의 지령을 받는 일종의 폭도들이 된 것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광주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혹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봉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광주 내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를 펼치면서 이러한 신군부 퇴진과 유신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런 게 이제 이런 시민군과 군부의 대결이 유혈 사태,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수습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민군의 무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평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계엄군들, 그러니까 이 신군부가 이제 주도하는 이런 계엄군들이 탱크와 헬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남도청에서 농성하고 있던 이 시민군들을 진압을 하고 광주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마무리가 되게 된 겁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신군부의 정권 탈취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도 아주 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죠. 근데 지금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러한 군사적으로 진압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였고, 그러니까 발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총을 쏜 지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아직 명명백백히 완전히 가려지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아무래도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탄압했고, 또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깡패라던가 범법자 등을 이 삼천교육대라는 일종의 군대 시설에 입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혹하게 기합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혹독한 가혹행위 등을 저지르는 등의 그런 인권 등을 탄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어요. 또 이러한 정권의 폭력성을 감추고자 해서 야간 통행금지를 폐지한다거나 중학교나 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을 자유화해서 이 정권에 좀 호의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의 프로야구단은 이때 창단되게 됩니다. 프로야구단이 창단되거나 또 서울올림픽 등을 유치하는 등을 해서 이러한 정권의 폭력성을 감추고자 했어요. 하지만 이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이런 인권 탄압, 그리고 이 전두환 측근들의 비리 문제로 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은 점차적으로 확산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군부의 집권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이 점점 더 뭉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 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이러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끌려서 고문을 받았는데요. 고문을 당하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정부가 은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6월 민주항쟁 관련된 영화 한 편 최근에 했었죠.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탁 치니 하고 죽었다. 그 사람이,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고문으로 인해서 숨졌던 건데요.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라는 것이 새어나오게 되면서 민주항쟁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뭐 이러한 상황 하에서 또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이 당시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뽑았냐? 저번에 유신 체제 때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통일 주체 잠시만요. 자, 미안합니다. 자, 당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통일 주체. 자,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즉 간선제, 간선제 헌법이었습니다. 대통령 간선제.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4.13 호원 조치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요구 내용은 호원 철폐. 그러니까 이 헌법을 철폐하고 어떻게 하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을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독재 타도. 그러니까 이런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완전히 몰아내자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을 붙였던 사건이 대학생 이한열. 그 영화에서는 그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배우가 있었죠. 그 배우가 경찰이 쏜 체루탄에 의해서 사망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더욱더 격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죠. 결국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개헌을 담은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결국 이 6월 민주항쟁은 시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헌법은 이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에 담긴 6.29 민주화 선언이 실현되면서 이러한 선언을 바탕 실현된 헌법 개정된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에는 시민들의 피와 땀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서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 때 생각해 볼 점은 수업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